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수학 가형 해설하는데, 해설하는 문제 17번에서부터 시작해서 21번까지, 25번서부터 시작해서 30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께 맡깁니다. 17번 보겠습니다. 8장 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엔 번호가 쓰여져 있어 8까지 말이지.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이용해서 8개의 자리에 배치하는데, 사건 AK를 정의하기를 K번째 자리에 놓인 카드에 적힌 숫자가 K 이하인 사건 이랬으니까 그를 정의해봅니다. 8자리 중에 제 K번째 자리, 그걸 K번째 자리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건 AK, 그를 정의하기를 여기에 놓인 숫자, 그가 K보다는 각하나 작다 이 말이지. 그런 사건을 사건 AK라고 하죠. 두 개의 자연수 Mn에 대해서 M보다는 N이 크답니다. 두 개의 사건 AM하고 AN이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순서상 M, N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게 문제인데, 어쨌든 이 네모나키 문제를 풀 때는 문제의 논리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말했지, 가번 네모 바로 위에 P의 AK를 구하는 설명, 그 논리, 그걸 한번 읽어봅니다. K번째 자리에 K 이하인 자연수, 그러니까 1에서부터 K까지 말이지, 가 놓여져 있고, 나머지 7자리에는 7장 카드가 놓이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럴 방법수, 그럼 분자에는 K 곱하기 뭐라고? 1에서부터 시작해서 K까지 중에 하나, 나머지 7자리 임의로 7장 카드가 배치를 해서 곱하기 7 팩토리얼 이랬습니다. 그럼 근원 사건은 8장 카드, 그의 일렬별의 방법수 이 말이죠. 했으니까 8 팩토리얼. 문제가 이렇게 접근해 가고 있었다 이 말이지. 수학적 확률의 정의에 따라서 해서 8분의 K라고 썼습니다. 해서 가번 네모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이번엔 나번 네모를 봤더니 P의 AM 교집합 AN 교사건이 말이지, 그의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다 이랬으니까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M번째 자리가 있습니다. 나는 M번째 자리 가다가 M번째 자리, M보다는 N이 더 크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교집합일 확률, 그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랬습니다. 읽어봤더니 M번째 자리에 뭐라고? M 이하의 자연수 중 하나. 그럼 여기에는 M보다는 어쨌든 각하나 작은, 그럼 그 방법수가 M가지 말이지. 그리고 N번째 자리에는 당연히 N보다는 각하나 작은 그런 숫자가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놓여진 숫자, 그를 제외한 방법수만큼 있는 거지. 그러니까 M 곱하기 그 각각의 경우에 관해서 M 빼기 1인 거죠. 뭐라고? 여기에는 1에서부터 M까지 중 하나, 어떤 것이든 배치해도 좋아. 그런데 그가 배치된 상태를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N 이하인데 여기에 배치된 그 숫자, 그 카드, 그를 제외한 카드 이 말이지. 그러니까 N 빼기 1입니다. 그럼 나머지 자리에 6장 카드, 그랬으니까 곱하기 6 팩토리얼 했습니다. 이게 분모는 당연히 8 팩토리얼이에요. 아이 선생님, 그냥 8분의 K지. 그것도 맞는데 우리 문제의 논리가 다음처럼 생각하자라고 했으니까 그 논리 그대로를 쫓아보는 중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약분해 봤더니 8 곱하기 7 M 곱하기 N 빼기 1 말이지. 해서 나번 네모 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개 사건의 독립이다 라고 했으니까 P의 AM 곱하기 P의 AN, 그가 나랑 같아야 한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 확률은 뭐냐 해서 따져봤더니 P의 AM K 대신 M 대 8이 가는 거죠.
했으니까 8분의 m.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PAN 그도 8분의 n인 거죠. 에 대해서 나랑 같아야 된다. m과 n에 관한 제한 조건이 탄생해. 그 제한 조건을 찾아봤더니 8분의 m 같아. 그랬으니까 결국은 8분의 n 그가 같아야 된다 이 말이지. 7분의 n 빼기 1. 정리해봤더니 7n이 8n 빼기 8.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n이 8이라는 말이잖아요. n이 8이라는 말은 m, n 순서상의 입장에서 보면 너는 8로서 결정되어져 있다 이 말이지. 그럼 너는 뭔 말이에요? 1 또는 2 또는 3 또는 뭐라고? n이 1이던가 2던가 3이던가 땡땡땡 7이던가 이 말이죠. 따라서 m, n 순서상의 개수 그는 보시는 것처럼 이만큼 있을 테니까 7개 올시다. 요게 나찬 답이었던 거지. 17번이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논리 그대로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그치? 17번이었어요. 이번엔 18번입니다. 두 개의 점이 있습니다. 일단 도셔봅니다. 점 A가 있어요. 점 A는 3,0로 했답니다. 점 B는 0,3, 점 B가 있어요. 0,3이 있습니다. x = 1, x = 1. 그 위에 점 P가 있었대요. 1,A였습니다. 중심각도의 크기가 2분의 파인 원로 위에 동점 Q가 움직이고 있었대. 이때 절대값의 Oq, 그럼 더하기 OQ, 합벡터의 크기, 그의 최대값입니다. 그를 FA라고 하죠. 그 FA 값이 5가 되는 순간에 모든 A 값들을 곱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문제에 말했듯이 점 P가 여기에 있어. 그때 점 Q는 돌아. 그럼 그때마다 점 Q의 위치에 따라서 합벡터의 크기가 변하겠죠. 그의 최대값, 그가 A에 관한 함수였다 이 말이지. 즉 문제의 구조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점 P가 정해질 때마다 점 Q는 돌아. 그러니까 사실상 이 각도가 변해간다는 거지. 이 각도에 따라서 합벡터의 크기가 변해가. 즉 사실은 절대값의 O벡터 더하기 OQ, 그는 이 각도가 는 어떤 함수인 거지. 그가 최대인 순간을 찾아보면 그가 A에 관한 함수가 될 것이다. 이게 문제가. 그럼 만약에 점 P가 지금 이 위치에 있잖아요. Q는 돈다고. 이렇게. 언제 합벡터가 최대가 될까? 나는 크기가 결정되어 있잖아. 그럼 이 사이각이 가장 작을 때인 거지. 즉 그 말은 이 각이 빵일 때인 거지. 빵일 때. 해서 머릿속에서 각 세타, 그 세타가 빵일 때, 즉 점 Q 위치가 여기 있을 때인 걸 알게 됩니다. 그때 최대값을 가질 것이다. 만약에 말이지 점 P 위치가 더 내려가 봐. 그럼 O벡터가 이렇게 결정된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이 말이지. 그럼 여전히 이 각이 변해 이게 도는 거니까 언제 합벡터의 크기가 최대일까? OQ벡터는 크기가 결정되어 있잖아. 각이 가장 작을 때인 거지. 그럼 여전히 Q가 여기에 있어. 즉 이 각도의 크기가 빵 경우인 걸 알게 돼. 결국은 점 P가 X축보다 아래쪽에 놓여져 있어. 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 벡터의 합벡터의 최대가 되는 순간, 그때는 점 Q가 A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때 합벡터의 크기, 그를 찾아내기 위해서 성분을 찾아내. 평행 삼형 법칙 해서 말하지 보시는 것처럼 4,2였다고. 그의 크기 따라서 FA는 다음처럼 쓰여질 수 있다 이 말이죠. 루트에
a의 제곱에 더하기 16. 그 a 값이 0보다는 각각 작을 때 말이지. 만약에 점 P가 위로 올라가. 그럼 이 경우에 관해서도 생각해 봐야 돼. 그럼 합벡터의 크기가 최대가 되는 순간 점 Q가 돌 때마다 그 말은 O벡터하고 OQ벡터가 방향이 같을 때 점 Q가 여기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즉, 이 각도가 O벡터, 그러니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의 크기랑 같은 순간에 합벡터의 크기는 최대가 된다는 사실을 안다고지. 그럼 더 올라가 봐. 점 P가 여기에 있잖아. 그럼 그때도 방향이 같을 때이지. 더 올라가. 만약에 점 P가 여기에 있어. 아이 선생님, 합벡터의 크기가 5를 넘을 거 아니에요. 고려할 가치가 없잖아요. 가 아니고 간 맞는데 우리는 FA를 정확히 한번 정의해보고 싶다고. 간 왜? 공부하는 관점이니까. 그렇습니다. 그지? 그때도 방향이 같을 때라고. 그러면 두 개의 벡터의 방향이 서로 같은 순간에 합벡터의 절대값 했으니까 각각의 벡터의 크기의 합 이 말이죠. 그럼 OQ 벡터의 크기 A의 제곱에 더하기 1입니다. OP 벡터의 크기 그는 3이었죠. 이렇게 함수 FA가 정확히 정의될 것이다 이 말이지. 그 값이 5가 되는 순간 너 혹은 너 5가 되는 순간 A 값들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보시는 것처럼 A의 제곱이 9잖아. A의 제곱이 9였으니까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 N 0보다 각각 작아. A 값은 빼기 3인 걸 알게 되고 이때는 그럼 너 오니까 너 몽땅 4라는 거는 4. 그럼 A의 제곱이 3인 거죠. A는 양수했으니까 A 값이 루트 3인 걸 알게 됩니다. 그치? 요게 참 답인데 18번은 보시는 것처럼 매우 중요한 매우 훌륭한 어쨌든 합벡터에 관한 수학문제, 매우 중요한 수학문제.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평가원이 준 적이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훌륭한 문제. 그건 왜? 사실은 너 몽땅이 P 각각의 위치마다, 즉 A값이 정해질 때마다 너는 이 각도가 어떤 함수였다 이 말이지. 이 각도의 크기에 따라서 합벡터의 크기가 변해가. 그의 최대값을 그 순간마다 찾아봤더니 그 최대값이 다시 A에 관한 함수였대. 그 A에 관한 함수 FA를 한번 찾아봐라. 그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그리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이걸 해봐야 되는데 반드시 해봐야 돼요. A가 빼기 3인 경우하고 A가 루트 3인 경우에 실제로 OP벡터를 도시한 다음에 그때 최대값을 갖는 순간의 점 Q, 즉 OQ벡터를 도시해 봐야 돼. 반드시 도시해 봐야 됩니다. 지금 선생은 문제 뜻에 따라서 그대로 FA를 찾아봤는데 FA라는 함수를 찾아놓고 방정식 풀어서 A값을 찾아봤는데 사실은 이러지 아니하고도 직관적으로도 이걸 다 밝혀낼 수가 있어요. 아이 그럼 선생님 이걸 그냥 밝힌 직관적인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러지 않는 이유는 시험이 현장에 있잖아요. 시험이 현장. 시험 현장에서는 야, 저기 있단다 이렇게 귓속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찾을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FA를 지금처럼 선생처럼 정확히 찾는 게 아니고 실제로 도시를 해서 FA 값이 뭐라고? 합벡터의 절대값이 최대값이 오게 되는 순간을 직관적으로 한번 찾아본다고. 그 찾아낸 결과하고 너랑 비교할 것 반드시 해봐야 돼요.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18번이 매우 중요한 수학 문제예요. 이번엔 19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4개의 정수, 의미하는 정수 x1, x2, x3, x4 순서상 수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조건 가늠 봤더니 n이 1, 2, 3일 때 이 경우에 관해서 xn 더하기 1 그럼 빼기 xn 인접한 두 개의 숫자의 차이 말이죠. 그가 이보다는 각각 크답니다.
나번 조건을 봤더니 x의 4 그는 12보다는 같거나 작대 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인접한 두 개의 숫자 차이가 2보다 같거나 크다 라고 했으니까 말이지. 이 순서상을 다음처럼 생각해 갑니다. A, B 더하기 2, C 더하기 4, D 더하기 6 이면서 동시에 A보다는 B가, B보다는 C가, C보다는 D가 같거나 커 를 만족하는 ABCD에 대해서 항상 너 X1, 너 X2, X3, X4 그들 간의 관계가 이 부등식을 항상 만족하죠. 그럼 이런 순간 가번 조건을 만족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동시에 X의 4는 12보다는 같거나 작아 라고 했으니까 X의 4 D 더하기 6이 그런 같거나 작아 12보다는 즉 D는 6보다는 같거나 작대. 결국은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A, B, C, D 그들의 순서상 수는 이게 문제죠. 그럼 6보다 같거나 작은 정수 0을 포함해 0, 1, 2, 3, 4, 5, 6 그럼 7개의 숫자 중 중복 허락해서 4개의 숫자를 선택한다 이 말이지. 이 부동호 방향은 선택하시오. 그럼 배열은 부동호가 알아서 해주는 거지. 등호에서 등호 그런 중복을 허락해서 4개의 숫자를 선택하시오가 문제였습니다. 0에서부터 시작해서 6까지 있는 숫자들 중 7H4, 10 컨비네이션 4라고 했으니까 나는 4 팩토리얼 요게 다 참 답인 거지. 적자로 약분해 그럼 너는 3이잖아 21 212 내가 참 답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중복조합 문제. 이게 사실은 중복조합의 식이지. NHR 그의 유도과정에서는 여기에 더하기 빵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했었지. 그 중복조합의 유도과정이 말이지. 그런데 이 조건 때문에 빵 1, 2, 3을 더하는 게 아니고 빵 2, 4, 6을 더한 거라고 지. 그럼 이런 순간 이 조건을 항상 만족한다 이 말이지. 모든 ABCD에 대해서 19번이었습니다. 이번엔 20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fx가 항상 양수의 값을 가지고 있었대. 그리고는 ln fx 더하기 2배의 인테그럴 0에서부터 x까지의 x 빼기 t의 f의 t의 dt가 그가 빵이었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양수의 범위에서 fx는 감소하는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도함수를 찾아봐라 그 문제인 거지. 그를 찾기 위해선 적분 변수가 아닌 변수 내가 아니냐 분리시켜야 되는 거지. ln fx 우리가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그럼 더하기 2x 튀어나와 0에서부터 x까지의 f의 t의 dt에다가 그럼 빼기 2배의 인테그럴 0에서부터 x까지의 t 곱하기 f의 t의 dt 이퀄 제로라고 했어요. 근데 이 식은 우리에게 항상 2개의 조건을 주는 거지. 첫 번째는 x신 빵 대입해봐. 그럼 너 빵이고 너도 빵이잖아요. 따라서 ln f의 빵 그가 빵이었대. f의 빵이 1입니다. 너 1. 그리고는 양변 미분해 fx에다가 f'x가 있고 너는 곱하기 미분법으로 했으니까 0에서부터 x까지의 f의 t의 dt에다가 그럼 더하기 2x의 fx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 했으니까 빼기 2배의 x 곱하기 fx 이 말이지. 사라져? 나는 사라져. 나는 도함수를 찾아봐야 돼. 도함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f'x를 냈습니다. 빼기 2배 fx에다가
인테그럴 0에서부터 x까지의 f의 t의 dt 말이지. 이렇게 줘져 있는데 x가 양수일 때 그의 음양보호를 판정해 보렵니다. 그런데 fx는 항상 양수였죠. 인테그럴 0에서부터 x까지의 f의 t의 dt 그도 항상 양수인 거지. 그건 왜? 항상 양수의 값을 가지고 있었잖아. x도 양수야. 그럼 정적분의 값이 항상 양수인 거죠. 그럼 그에 따르면 앞에 마이너스 2가 있는 거니까 그 도함수가 항상 음수인 거지. 그럼 감소의 기억번이 맞습니다. 그치? 그런데 이에 따른 말이지, x가 음수일 때도 도함수의 음량보 그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x가 음수일 때 그때도 fx는 항상 양수였죠. 그런데 인테그럴 0에서부터 x까지의 f의 t의 dt x가 음수인 경우 그는 음수인 거죠. 그건 왜? x가 음수인 경우 정적분의 구간이 역전되어져 있어. 바꿔야 돼? 그럼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럼 그에 따르면 우리의 도함수 x가 음수일 때는 항상 양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음수일 때는 항상 증가, 양수일 때는 항상 감소. 즉 우리의 곡선 그래프의 상태가 대략 x축은 그리지 마. 함수값은 잘 모르니까 어쨌든 간에 x = 0 기준 음수일 때는 항상 증가, 양수일 때는 항상 감소이 말이죠. 즉 그 값이 오직 하나 x로 빵일 때, 그리고 f의 빵을 우리가 알죠. f의 빵은 1이었죠. 이런 그래프였대. 오직 그 값 하나, 극대값. 그렇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니은번은 당연히 맞습니다. 니은번은 오케이였습니다. 그냥 자동 빵이었다 이 말이지. 그건 왜? 너니까. 그리고 디귿번입니다. 대문자 fx를 정했습니다. 인테그럴 0에서부터 시작해서 x까지의 f의 t의 dt로서 정의되어 있대. 그런 경우라면 f의 1 더하기 대문자 f 그의 1 그의 제곱의 값이 합이 1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를 찾아봐야 되는 거지. 우리의 기억번의 풀이 과정에서 너가 있었잖아. 그럼 이 함수를 대문자 fx이다 라고 정한 거지. 그런데 그의 도함수가 너인 거지. 너 입장에서 보면 너의 도함수가 너였다 이 말이지. 다시 한번 써봐. 그러니까 도함수가 빼기 2배 fx에다가 대문자의 fx인데 문제는 그 관계가 너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이게 뭐 하려고? 그래야 널 만들어낼 수 있지. 즉 무슨 말이냐? 너 있잖아. 0에서부터 1까지의 정적분 너가 있는 거죠. 나는 f의 빵을 알죠? 뿐만이 아니고 너 0에서부터 1 사이에서의 정적분의 값에 너가 있는 거죠. 대문자 f의 빵도 알죠? 뭐라고? 너의 빵 대입해? 그가 빵이잖아. 소문자 f의 빵 그는 1이었죠. 그래서 양변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정적분을 수행해. 그가 빼기 놔도 인테그럴 0에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의 2 곱하기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지. 너의 부정적분 중 하나 대문자 fx의 완전 제곱 했으니까 좌변은 f의 1 그럼 빼기 f의 빵이 말이지. 그가 빼기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대문자 f의 1 그의 제곱 그놈 빼기 대문자 f의 제로 이 말이죠. 이 정도로 암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너는 빵이었고 너는 1이었다 이 말이지. 너는 1 그럼 뭔 말이야? 너 저쪽으로 2항에 가고 너 이쪽으로 2항에 와. 해서 디귿번이 옳다는 사실이 어렵지 않게 밝혀집니다. 전형적인 기억, 니은, 디귿, 참가지, 판정 문제의 구조라고 말하고 기억번 문제 풀 때 도함수를 찾아냈잖아. 이걸 이용해서 이 말이지.
너 몽땅을 대문자 fx라고 정해. 그럼 결국 주어진 식에 넣는데 이걸 가지고 어찌 변형시키면 너랑 너에 관한 관계식을 밝혀낼 수 있나요? 라고 했으니까 너라고 인정했다 이 말이지. 하는 순간 우변의 정적분에 너가 등장해. 너는 빵에서 빵에서부터 1까지 정적분에 이 말이지. 좌변의 정적분 그건 매우 쉬운 거지. F빵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0번이었어요. 이번엔 21번입니다. 함수 F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양수 T에 대해서 기울기 T인 직선이 이 곡선에 접할 때 접점의 X좌표를 GT라고 하자. 뭐라고? 양수 T에 대해서 기울기 T인 직선이 접해 접점의 X좌표 GT. 이 말은 접점의 X좌표가 GT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T였다 이 말이지. 원점에서 이 곡선에 접선을 그려 기울기 A. 그 말은 T가 A일 때 이 말이죠. T가 A인 순간 원점을 지나 미분 가능한 GT에 관해서 A 곱하기 G'A. 그럼 A도 구하고 G'T도 구하고 일단 말이지 fx의 도함수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는 아시는 것처럼 x의 제곱에 1 빼기 lnx. 그런데 뭐라고? 접점의 x좌표가 gt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t라고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t는 x신 gt를 대입해봐야 돼. 그럼 gt에 그의 제곱 이 말이지. ln gt. 즉 함수 gt가 정의되기를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죠. t 곱하기 gt의 제곱 그가 1 빼기 ln gt. 이 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널 양변 미분해서 t 대신 a 대입해야 G'A를 구하는 거지. 양변 미분한 식을 상상해봐. 그럼 나는 A도 구해내야 되고 GA도 구해내야 되는 거죠. 그럼 A에 관한 관계식을 만들어 봐야 돼.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Y 콜 접선의 기울기 T X 빼기 GT 말이지. 접점의 X좌표 GT. 그럼 Y좌표는 GT 대입해. 그럼 더하기 분모의 GT 분자의 lngt. 이건데 나는 A에 관한 관계식을 만들기로 작정했습니다. T 대신 A를 대입해. 이 말이죠. 이 순간 원점 지나 원점 지나. 그럼 그 관계식이 빼기 A 곱하기 GA 더하기 GA분의 lnJ 그가 빵이었대. 그러니까 곱해서 이항해. 즉 A 곱하기 GA의 전체 제곱 그가 lnJ 말이지. 이 식을 이용해서 A하고 GA를 찾아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식만을 이용해선 A도 GA도 못 구하잖아요. 나에게 있는 조건식은 이 두 개밖에 없어. 그런데 너 있잖아. 너는 모든 양수택에 관해서 성립하는 식이지. 항상 성립해. 그러니까 A에 관해서는 하나 더 하는 거지. 여기 A 집어넣어. A 곱하기 GA 그의 제곱은 냈습니다. 그가 1 빼기 lnJ 이렇게 만들어진 식인 거니까 연립해. 예, 같잖아 이게. 그럼 너랑 나랑 같다는 거지. lnGA하고 1 빼기 lnJ가 서로 같아. 그 말은 둘 다 2분의 1. 너도 2분의 1. 너도 2분의 1 이 말이지. 이걸 이용해서 A하고 GA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너에 따르면 GA 그가 정해져. 루트 2인 거죠. J가 루트 2야. 그 말은 너가
자연상수 2라는 말이고 그 순간 A 값도 결정돼. A는 뭐죠? A는 2 곱하기 자연상수 2분의 1. A도 구하고 GA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너 미분해서 너를 대입하는 순간 G'A를 찾는 거죠. 미분해서 A를 대입해. 좋아요. GA에 그의 제곱 그럼 더하기 A 곱하기 2 곱하기 GA에 G'A 이렇게 되는 거지. 그가 빼기 GA분의 G'A 양변 미분해서 A를 대입했습니다. 일단 양변에 분모에 있는 GA를 곱해. GA의 세제곱 그럼 더하기 2A 곱하기 GA의 제곱 G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 G'A 그가 마이너스의 G'A 이 말이지. 집어넣어. 그럼 너는 뭐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루트의 자연상수 2 너의 제곱 그럼 너는 자연상수 2 A는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그럼 약분에서 사라지는 거야 이게 절묘하게. 그럼 너만 남아 양액화 했으니까 결국은 빼기 2배의 G'A 그가 2 곱하기 루트 2였다는 말이죠. 뭐라고? 너 몽땅 J 양에 같다고? 즉 G'A가 찾아지기를 마이너스 2에 2 곱하기 루트의 2 말이죠. 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기를 너하고 너를 한번 곱해봐라. 가 문제입니다. 그치? 그럼 자연상수 2는 약분에서 사라져. 분모의 빼기 4 분자에는 루트의 자연상수 2 말이지. 21번이었습니다. 의외로 쉬웠어요. 근데 내가 아는 식이 너하고 너밖에 없는데 G'T 너 미분해서 양변 A를 대입해봐. 그럼 거기에는 A도 있고 GA도 있고 그럼 나는 A도 구해야 되고 GA도 구해야만 하잖아. 널 가지고선 그를 찾을 수가 없어. 시간이 더 필요해. 너는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사실상 항등식인 거지. 그럼 A집으로부터 성립해. 연립해서 A하고 GA하고 널 찾는 순간 사실상 다 끝난 거지 이게. 21번이었습니다. 이번엔 25번입니다. 집합 X가 있고 X에서 X로의 함수 F가 있었대. X가 있습니다. 너도 X야? X에서 X로의 함수 F가 있는데 1, 2, 3, 4, 5 너도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가번 조건에 따르면 지역의 원소 그 개수가 4개래. 나번 조건에 따랐더니 FA equal A 자기 자신으로 생되는 원소 그가 3개 있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말이지 너에 따라 생각해 봐야 돼. 5 컨비네이션 3 그 각각의 경우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중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본다고 이 경우에 관해서 너를 곱하면 되는 거지. 즉 X의 원소 1, 2, 3이 자기 자신으로 대응될까. 그런데 지역의 원소 개수가 4개이다 이랬잖아요. 그럼 둘 중 하나가 반드시 그의 원소여야 되는 거지. 이 C1 이걸 곱하곤 그리고 그 원소가 너인 경우에 관해서 생각해 보자 이 말이지. 지역이 1, 2, 3, 4인 경우 그럼 너는 안 되잖아. 4가 4로 대응되면 이 조건을 위배하는 거지. 그러니까 4는 반드시 여기에 대응돼야만 하고 5는 그럼 무조건이야? 그러니까 4 그의 대응 방법수 3C1 5는 무조건 한 가지 말이죠.
답은 60이었습니다. 25번이었어요. 그리고 26번입니다. 절대값의 OP가 10이었대. 점 P가 나타나는 도형 위에 점 A가 있대. A에서의 접선의 L이었대. 뭐라고? 점 P가 표현하는 도형 원점 중심 반지름 10인 원인 거지. 이 위에 점 A가 있고 점 A의 좌표 A, B 그 점에서의 접선 그를 L이라고 하자 이 말이지. 원점전하고 방향 벡터 1,1인 직선 그 말은 사실은 y = x인 거죠. y = x, y = x 가 있었다. 두 개의 직선을 이루는 예각 그러면 이 각도의 말이죠. 이 세타 그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코사인 세타가 그가 10분의 루트 2였답니다. 이때 A랑 B 곱을 한번 찾아봐라. 그 문제입니다. 지금 반지름길이 10인 원이잖아요. 했으니까 일단 말이지. A의 제곱에 B의 제곱 그의 값이 100이었대. 너를 이용해야 돼. 이를 만족하는 직각삼각형 즉 이 각세타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봐라. 그 문제인데 저게 접선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직각이 있는 거지. 그 말은 말 뜻이 무슨 말이죠. 방향 벡터가 1,1이었잖아. 너는 A, B인 거지. 나는 이각 세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각이 필요한 거지. 이각. 너 알파? 그럼 너는 사인 알파잖아. 그럼 코사인 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10분의 루트에 98인가요? 뭐 하려고? 내적하려고. 너랑 너랑의 내적? 그럼 A 더하기 B 그가 너의 크기 그럼 루트 2였습니다. 너의 크기는 10이었잖아요. 곱하기 코사인 값 너죠. 10분의 루트에 98이었대요. 이런 관계가 성립한데 연립해서 A 곱하기 B 값을 한번 찾아봐라. 그 문제니까 너는 약분해서 없어져. 너는 뭐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49잖아. 그럼 그 값이 10 뭐라고? 너는 2고 너는 2 곱하기 7의 제곱? 그럼 14인 거야. 14. 연립해서 A 곱하기 B 값을 구하라고? 그 말은 이거 제곱 한번 해봐라. 그 문제였습니다. 26번이었어요. 이번엔 27번입니다. 매우 중요한 따라서 매우 소중한 확률 문제예요.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잖아요. 반드시 확률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처음으로 맨 처음으로 명심해야 됩니다. 6개의 공이 있었대. 한 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서 적힌 숫자를 확인한 후 다시 넣지 않는답니다. 6번 반복하면 돼. K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숫자를 AK라고 하지. 이때 두 개의 자연수 M은 A의 1에 곱하기 100, A의 2에 곱하기 10, 그리고 A3로 정한대. 자연수 N, 그는 A의 4 곱하기 100, A5 곱하기 10, 그리고는 A6으로서 정한답니다. 이때 M이 M보다는 클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수학적 확률의 정의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일단 말이지 표본 공간에 가까이 그런 사건들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되도록 그 표본 공간을 구성할 줄 알아야 돼. 하는 방법 이들을 몽땅 다 다르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1A, 1B, 2A, 2B 말이지. 3A, 3B 수도 없이 얘기했던 바예요. 6개를 차례대로 뽑았다라고 했으니까 A1, A2, A3, A4, A5 이 말이지. A6까지 이들 총수 즉 사실상 6개의 공 서로 다르다고 인정 중이에요.
그들의 일렬배열의 방법수이 말이지. 따라서 그런 사건의 총수는 6팩토리얼 이 말이죠. 에 대해서 m과 n 그를 만들기를 앞에 있는 세 개의 숫자 가지고 100의 숫자를 만들어 뒤에 있는 세 개의 숫자를 가지고 100의 숫자를 만들어. 이때 이 부등호를 만족할 확률은 이게 문제인데, 그러나서 생각해보면 이런 경우하고 이런 경우가 서로 그 방법수가, 즉 근원사건의 숫자가 서로 같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경우 이걸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요. 나누기 2 하는 순간 내가 원하는 m이 n보다 클 확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럼 결국은 이 관계를 만족하는 근원사건의 수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A1, A2, A3가 다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왜? 나랑 나랑 같아야 되고 나랑 나랑 같아야 되고 나랑 나랑 같아야 돼? 다 달라야 돼. 그럼 그를 정하는 방법수 3팩토리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예컨대 A1, A2, A3가 1, 2, 3이야. 이 중에 어떤 하나였다 이 말이지. 그럼 너도 1, 2, 3이라는 거죠. 그 각각의 경우마다 너 1이야? 너도 1A, 1B, 1B, 1A 인 두 개의 방법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너도 마찬가지인 거죠. 너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만큼 있을 겁니다. 그를 1에서 빼, 그럼 나누기 하자 이 말이지. 요게 내가 참 답이었습니다. 27번이었어요. 매우 소중한, 매우 중요한, 반드시 서로 다르다고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 실수 없이 표현 공간에 있는 각각의 그런 사건들이, 즉 이들의 각각의 배열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여된다. 수학적 확률의 정의, 그 요건을 충족한다 이런 말이지. 분모에 6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확률을 한번 찾아봐라 가 문제인데, 이 상황하고 이 상황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사건의 수가 같다는 사실도 한눈에 보여요. 그래 평가원이 이런 경우를 이미 여러분께 다 훈련시켰죠. 이 경우를 찾아내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찾는 방법, 일단 말이지 A1, 2, 3를 정하는 방법, 그 3팩토리얼. 그러면 1, 2, 3인 경우에 관해서 너를 곱하자라고 생각하고, 나 1, 2, 3이야? 그럼 너도 1, 2, 3이고, 그때마다 1A, 1B, 2A, 2B 말이지. 3A, 3B. 그를 별내야 되는 거니까 2팩, 2팩, 2팩 이 말이지. 27번이었어요. 이번엔 28번입니다. 3번 AB 길이가 2였다니까 반지름 1인 1, 반지름 1인 1. 슉 그래 봤습니다. 그지? 반지름 1이었어요. 각 세타를 잡으래. 세타였습니다. 더 O, 나는 P였습니다. 에 대해서 그를 반지름 직각이잖아요. 그럼 2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 거지. 반지름이 2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 부채꼴을 그린대. 슉 그래 봤습니다. 그리고 점 R을 잡기를, 점 R 뭐라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3대 7이야? 그 말은 중심각도의 크기가 이게 3대 7란 말이죠. 근데 원래 그의 합이 2세타 있잖아, 2세타. 그러니까 이 각도의 크기는 2세타에다가 10분의 3을 곱해. 그럼 너는 2세타에다가 10분의 7을 곱했다 이 말이지. 따라서 이 호의 길이도 그냥 너고
10분의 6세타. 이 호의 길이도 보시는 것처럼 10분의 14세타이 말이지. 그 결과 3대 7란 말이죠. 가 있었다. 그리고 수선의 발을 내려 내려찍어 내려찍어 그 점을 H라고 했답니다. 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기를 리미트 세타 빵놓고 분모의 3분 OH 분자에는 S1에서 빼기 S2인데 S1의 정체 S1은 아주 묘하게 생긴 도형이래. 너 S1? 너야 너? 너 S1이 말이지. S2는 여기 있었답니다. 이 각각의 넓이를 찾아낼 방법은 없잖아요. 선생님 그래도 방법은 있겠죠. 아니고 매우 어렵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S1하고 S2에다가 각각 영 넓이를 더해 더하면 되는 거죠. 어쩌려고? 그러면 결국은 S1-S2가 이 넓이에서 이건 구하기 쉽잖아요. 부채꼴의 넓이에서 직각삼각형 빼는 거니까 이 넓이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럼 저 공통영역 사라져서 결국은 S1-S2 예, 작전입니다. 따라서 분모에 있는 OH 길이가 1이었지. 그럼 나는 사인 세타잖아. 나는 사인 세타지. S1-S2 그럼 먼저 이 넓이 전체 부족거리 넓이 2분의 1에 R제곱 2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 그의 제곱에다가 중심각도의 크기 그런 세타였죠. 그래서 빼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넣어. 나는 사인 세타이고 나는 코사인 세타잖아. 2분의 1에 사인 세타에 코사인 세타 가 말하고 이 넓이인 거지. 거기서 빼 이번엔 이 빨간색 부채꼴 2분의 1에 R제곱 그게 세타이 말이죠. 세타는 뭐였지? 2세타 곱하기 10분의 7 2세타 곱하기 10분의 7입니다. 요렇게 줘져 있습니다. 였는데 분모에 사인 세타가 있잖아. 그를 이거 나눠 사인 세타분의 세타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너도 그럼 그 각각의 값들은 몽땅 다 1로 갈 거네요. 따라서 내가 원하는 극한의 값 당장 구해져. 2분의 1 곱하기 4 너는 2죠. 2에서 빼 너는 2분의 1 다시 빼 너는 뭐가 되는 거야. 2 약분돼. 그럼 10분의 7만 남나요? 너는 10분의 7이었대. 그러니까 그 값은 10분의 20에서 5, 7 했으니까 12 빼 8인 거죠. 답은 5분의 4였습니다. 28번이었어요. 이번엔 29번입니다. 곡선 C가 있어요. y 콜 루트에 8 빼기 x제곱 x의 범위가 이렇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제곱해서 이항해 봤더니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8인가요? 원점 중심 반전 2루트인 1. 그런데 y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잖아. x축 아래쪽은 제외. 반원이 말이지. x좌표는 2에서부터 시작해서 2루트 사이에 있었대. 그 위에 점피에 관해서 그랬으니까 일단 말이지 점피의 존재 확인해 봅니다. 반지름이 2루트야. 반원이 말이죠. 그리고 이 위에 2,2가 있겠지. 그건 왜? x의 제곱에 y의 제곱 이퀄 8에 대해서 y가 0보다는 같거나 크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점피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말이지. 여기 어디엔가 점피가 있었답니다. 가 있었다. 그리고 OQ
3분의 5Q. 그의 길은 2였답니다. 각도 POQ. 그는 4분의 파이였대. 인데 직선 높이 아래쪽에 있어 정Q가. 그러니까 너가 있어. 4분의 파이만큼 돌아간다고? 너 4분의 파이 말이지. 너는 2. 너는 2 곱하기 루트 2. 그 말은 사실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여기에 점 Q가 있는 거죠, 이게. 말 뜻이. 좋습니다. 있었다. 점 P가 C 위를 움직일 때 OP 선상에 있는 점 X, 여기 X가 있대. 움직여. 이미 점이 말이지. 여기에 Y가 있대. 그에 대해서 OZ를 정의하기를 그는 OP 벡터, OX 벡터 이렇게 정의한답니다. 이 Z가 나타나는 영역 뒤에 있으니까 말이지. 일단 그 영역을 도시해 봐야 돼. 그런데 나는 아는 거잖아. 그럼 너는 뭐야? OX 벡터, 그의 종점이 이 선상에 있는 임의점이야. OY 벡터, 그의 종점은 이 선상에 있는 임의점이 말이지. 그의 합벡터의 종점. 이건 기출문제? 그렇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이렇게. 당연히 너도 직각인 거지. 나는 45도, 너도 45도. 그리고 이 길은 여전히 2이고 나는 2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평행사변형이 0, 평행사변형 답지가 않아? 똑바로 그래요. 비슷해? 좋습니다. 그치? 이렇게 해서 이 평행사변형의 경계면 내부에 이 벡터에 종점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OP 벡터, OP 벡터를 더해. 이것도 사실은 기출문제죠. 그 말은 이 영역상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OP 벡터, 그의 방향으로 그의 크기만큼 그대로 평행이동이 말이지. 그럼 평행이동해 가. 여전 1루트 2. 평행이동. 너는 2, 너 1루트 2. 이렇게 그리자 이 말이죠. 그럼 여기는 모든 점들이 여기로 다 이동해 가는 거지. 그럼 이 영역에 이 벡터의 종점이 있는 거죠. Z가. 그런데 문제는 점 P가 가만히 있지 않죠. 이 점 P가 돌잖아, 이렇게. 그럼 그때마다 이 영역도 돌겠죠, 이렇게. 즉, 이 평행사변형이 휩쓸고 지나가는 그 영역, 그가 D인 거죠. 그를 도시해 봐야 됩니다. 그럼 그를 도시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그려, 한 번 더 그려. 좀 번거롭지만 좋아요.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만약에 점 P가 여기에 있어. 이 점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 이 말이지. 그럼 OP 벡터가 있어. 그 방향으로 그대로. 원래 이 각도가 45도잖아. 그럼 너도 45도인 거지. 이 각도 원래의 상초 45도인 거지. 그러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걸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려내. 그래요. 이렇게 말이죠. 그럼 나는 2이고 나는 2루트 2이고 나는 평행사변형, 나는 45도 이 말이지. 만약에 점 P가 여기 있다면
이 영역이 이렇게 존재할 것이다 이 말이지. 그럼 만약에 점피가 여기 있어. 그대로 이동시켜 와. 그 말은 마찬가지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내. 그럼 너는 2인 거지. 너는 2루트 2, 2루트 2. 그럼 너는 45도, 45도에 대해서 그걸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점피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 영역이 여기 있을 것이다 이 말이지. 회전해. 그럼 이 영역이 휩쓸고 지나가는 영역 했으니까 이 점은 이렇게 오겠지. 이 점은 그대로 돌겠지 이렇게. 이 선분은 이렇게 이동해 온 거죠. 이 선분은 이렇게 이동해 온 거죠. 따라서 그 영역이 너다 이 말이지. 그 영역을 D어라고 하죠. 너 몽땅이 말이죠. 에 대해서 영역 D에 속하는 점들 중 Y축까지 거리가 뭐라고? Y축까지 거리가 그 말은 X좌표가 이 말이잖아요. 최소인 점 R 뭐야? 그 말은 이 점이잖아. 이 점을 R이라고 하죠. 그에 대해서 OR 벡터 내적 OZ 내적의 최대 최소값의 합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 벡터랑 이 영역상에 있는 점들을 종점으로 삼는 벡터에 관해서 내적의 최대 최소값 내적의 값을 구하라고. 그 말은 정상된 벡터를 찾아라 가 문제가 되는 거죠. 몽땅 다 정상시켜 영역상에 있는 모든 점을. 이게 45도였잖아. 너도 45도잖아. 그럼 계속 나아가면 그대로 찍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는 말이지. 연장선을 그려. 나는 OR 벡터 방향으로 이 영역상에 있는 모든 점을 정사용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게 45도잖아 이게. 그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내? 이렇게 말이지. 그러면 영역상에 있는 모든 점들을 종점으로 삼는 이 벡터 있지, 이 벡터. 그의 OR 벡터 방향으로의 정상된 벡터 있잖아, 정상된 벡터. 그들의 종점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정상된 벡터의 종점이. 그럼 내적의 최소값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곱인 거죠. 원래는 2였죠. 나는 2 곱하기 루트 2잖아요. 따라서 최소값 2 곱하기 2 루트 2 최소값입니다. 최대값 OR 벡터의 크기 하고 이 길이의 곱인 거죠.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길이를 찾아내야 돼. 근데 원래 이 길이가 2 루트 2였잖아. 너는 2였잖아. 그럼 너도 2지. 그 말은 이 길이가 루트 2 말이지. 너는 루트 2였습니다. 그러니 정상된 벡터 그의 크기는 2 루트 2, 2 루트 2, 루트 2 말이지. 그럼 그 크기가 5 루트 2. 따라서 최대값 5 루트 2 곱하기 5R 벡터 2 곱하기 루트 2 말이죠. 요게 참 답이었어요. 29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9번 문제는 사실은 작년 수능 그 문제를 거의 베낀 문제예요. 단지 맨 마지막에 이 내적의 최대 최소값을 구할 때 원래 내적의
벡터 내적의 기하학적인 의미, 정상된 벡터를 찾아내서 만약에 방향이 같다면 그 길이 곱하시고, 방향이 같아 그 길이 곱하시고, 만약에 정상된 벡터가 역방향이라면 그 길이 곱한 다음에 거기에 빼기 붙이시오. 그게 원래 벡터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인 거지. 그것만 결합시켜서 작년 수능기출 문제하고 29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30번입니다. 함수 fx가 a 곱하기 sin 세제곱 x b 곱하기 sin x였대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봤더니 그 그래프가 일단 그래 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데 주기를 따져봤더니 주기가 2파일 까네요. 그러면 파이 좋아. 2파이 3파이 4파이까지 그래봐. 일단 나는 4파이 했습니다. 곡선이 생기기를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 말이지. 이렇게 요렇게 생겼답니다. 그리고 내려갔다가 올라가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 반복 이렇게 있단 말이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에 대해서 f의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그럼 a 곱하기 집어넣어 2 루트 2 분의 1 p 곱하기 루트 2분의 1 이 말이지. 그의 값이 3 루트 2였대. 그럼 양변에 2 루트 2를 곱해. 그럼 a 더하기 2b인가요? 2 루트 2 곱했으니까 그럼 나는 12 양변에 2 곱하기 루트 2를 곱했습니다. 그리고 f의 3분의 파이 그 값도 주어져 있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럼 a 곱하기 sin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그의 세제곱 3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더하기 b 곱하기 2분의 루트 3 그의 값이 5 루트 3이었대. 요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일단 양변을 루트 3으로 나눠 이렇게 곱하기 8을 해. 그러니까 3a 더하기 4b 말이지. 8을 곱했다고 40입니다. 연립해서 a랑 b를 결정해. 너의 2배 2a에다가 4b 그 24인가요? 2개 빼. 그럼 a 값은 16 a가 16이었어. 그럼 b는 마이너스 2인가요? a랑 b가 결정된대. 따라서 fx가 16에 sin 세제곱 x에다가 그럼 빼기 2 곱하기 sin x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 말이지. 가 있었다. 그런데 y 퀄티가 있대. t는 1서부터 시작해서 14 사이에 어디엔가 t가 있었대. 만나는 점 x 옵션 양수인 것을 순서대로 xn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y 퀄티가 있어. y 퀄티가 있어. 그와의 교점 너 x1 나는 x2 나는 x3 이 말이지. 수열 xn을 이렇게 정한대. 그에 대해서 cn이 정해되어 있습니다. cn 했습니다. 그는 인테그럴 3루트 2에서부터 시작해서 5 루트 3 분모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분자에는 t의 dt인 거야. 그의 값 cn을 관해서 n이 1에서부터 시작해서 101까지 그의 합을 한번 찾아봐라. 그 문제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해석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말이지 3루트 2 5 3 그는 너죠. 3분의 파인 순간
그 t가 적분변수 t가 그 사이에서 움직인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어디엔가 t가 3루트 2, 3루트 2. 그 순간의 X좌표 그 4분의 파이 말이죠. 뭐라고? 5, 3 어디엔가 5, 3이 있어? 5, 3이 있어. 그때 X좌표 그가 3분의 파이였던 거지. t가 이 구간에서 움직인대. 그러니까 y 퀄 t가 가만히 있지 못하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 점의 X좌표를 x1이라고 했잖아. 이 직선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거지.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지. 그럼 이 점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X좌표 그도 움직이죠. 즉 사실은 너는 t에 관한 함수인 거지. 즉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에 따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딱 뜯어내. 널 하나의 함수라고 인정해. 그게 역함수인 거지 이게. x1이. 즉 사실은 이게 이렇게 생긴 거지 이거. 그럼 뭐라고? 이 곡선을 예컨대 y = hx라고 하잖아요. hx의 역함수인 거죠. x1t가 그렇게 생겼대. 그러면 t가 3루트에서부터 시작해서 5루트선까지 배를 가잖아요. 그럼 x1은 이 선상을 움직여 이 말이지. 그럼 마찬가지로 x2도 x3도 x4도 계속해서 움직여가겠죠. 그때 이 정적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네, 그에 따르면 xn인 순간에 y좌표 t였잖아요. 뭐라고? fxn 그가 t였던 거지. 즉 분자에는 t가 그냥 너야. fxn = t에 대해서 나는 이 곡선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정적분의 값을 찾아내고 싶다고. 그래서 일단 말이지 이걸 찾기로 작정했습니다. C1 그는 인테그럴 3루트2에서부터 시작해서 5, 3 그럼 너 F' X1 이 말이지. t는 뭐 했다고? t는 지금 n이 1인승을 보고 있는 중이니까 f의 x1이에요. 그게 dt인 거죠. 널 바꿔라 이 말이지. 널 x1 너에 관한 이 적분 변수를 x1으로 바꾸시오. 그래야 저 곡선을 이용해서 이 정적분의 값을 구해낼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관계가 n이 1일 때 fx1 그가 t였잖아요. 미분의 dt의 dx1 그가 이렇게 변하는 거죠. 즉 dt 대신에 이걸 대입해봐 이 말이지. 그래야 fx에 관한 이 곡선을 이용한 정적분의 식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어 봤더니 그 결과 인테그럴 뭐라고? dt 대신에 널 대입한다고? 그럼 나는 약분돼 사라져? 그럼 인테그럴 fx1 그게 dx1 이 말이지. 아 그러니까 그냥 fx의 정적분이었대. 단지 적분변수 t가 3루트에서부터 시작해서 5, 3까지 변해갔잖아. 3루트에서부터 시작해서 5, 3까지 변해갔다고. 그때 x1 있잖아. x1 3분의 파이에서부터 시작해서 3분의 파이까지 간 거지. 즉 그는 정적분의 구간이 이렇게 바뀔 뿐이라고. 해서 C1이 정체를 찾아냈습니다. 3분의 파이에서부터 시작해서
3분의 파이 사이에 우리 함수의 정적분의 값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C2 했잖아. C2 그도 너만 바뀔 뿐이지. X1만 X2로 그럼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F의 X2에다가 GX2 이렇게 변할 텐데 이 정적분의 구간만 바뀌는 거죠. 그럼 T 움직임에 따라서 T는 여전히 3투에서부터 시작해서 5선까지 움직이는 겁니다. 그 움직임에 따르는 X2의 움직임 이걸 파악하면 되는 거지. 뭐라고? T가 이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점의 Y좌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움직인 거야. 이렇게. 그건 왜? T가 3루트에서부터 시작해서 5루선까지 T가 움직였잖아. 이 점의 X좌표가 X2였던 거죠. 그럼 X2는 움직이기를 이 점의 X좌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 점의 X좌표까지 움직여가는 거지. 그건 왜? T가 이렇게 움직인다 이 말이지. 그에 따라서 X2는 이 점의 X좌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점의 X좌표까지 움직여가는 거죠. 그럼 그 점들은 너는 이건 4분의 3파이잖아요. 너는 3분의 2파인 거죠. 그러니까 정적분의 구간이 X2 움직임이 4분의 3파이에서부터 시작해서 3분의 2파이까지로 가는 거죠. 뭐라고? 이렇게 쓰여지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보면 정적분의 구간이 서로 역전돼 있죠. 그걸 바꿔 인테그럴 마이너스의 3분의 2파이 에서부터 시작해서 3분의 3파이 말이지. 이렇게 변해가는 거지. 그러면 3분의 2파이에서부터 시작해서 3분의 3파이까지의 fx의 정적분의 값에 빼기 붙인 값? 그런데 우리 함수는 여전히 x = 파이거나 대칭이죠. 이 영역 넓이하고 이 영역 넓이가 서로 같죠. 그럴 거 아니에요? x = 파이거나 좌우 대칭이니까. 즉 4분의 파이에서부터 시작해서 3분의 파이까지 정적분의 값이랑 3분의 2파이에서부터 시작해서 4분의 3파이까지 정적분의 값이 서로 같다 이 말이지. 뭐라고? 너가 원래 예상쪽 같다고. 그럼 뭐야? C2가 마이너스의 C1인가요? 그럼 C1 더하기 C2가 빵? 그럼 C3를 보잖아. C3. 그도 동일한 과정을 겪겠죠. 그럼 인테그럴 fx3 dx3 이렇게 변하겠지. 단지 정적분의 구간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t가 이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3루트에서부터 시작해서 5루선까지 변해가. 그럼 그에 따르면 이 점의 X좌표 그 x3였던 거죠. 그 움직이기를 이 점 X좌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점의 X좌표까지 변해가는 거지. 그런데 주기가 2파이였잖아.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그럼 너는 2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이 말이지. 즉 그는 2파이에다가 더하기 4분의 파이 2파이에다가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지. 즉 우리 함수 fx에 대해서 2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하고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사이에서의 정적분의 값이죠. 그런데 주기가 2파이였잖아. 그럼 하나만 하는 거죠 이게. 그 말은 C3가 그냥 C1과 같다 이 말이지. 그럼 C4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선생님 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C4는 T가 3루트에서부터 시작해서 5루선까지 간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따른 X의 4 그의 움직임
이 점의 x좌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점의 x좌표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데 이 점의 x좌표 3분의 3파이 더하기 2파이, 이 점의 x좌표 3분의 2파이 더하기 2파인 거죠. 뭐라고? 그는 인테그럴 2파이에다가 더하기 3분의 3파이 2파이에다가 그럼 더하기 3분의 2파이 말이지. 에 대해서 fx의 4, dx의 4 넣어줘. 그런데 주기가 2파이잖아? 의미가 없잖아. 정적분의 구간에 역전되어 있어?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건 왜? 3분의 2파이에서부터 시작해서 4분의 3파이까지 정적분? 그는 아까 직전 C2랑 같은 건 C2 이러지 말고 C2에 C2 너는 C2와 같다라 이 말이지. 근데 그 C2가 만약 C1이었죠. 그럼 계속해서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 뭐라고? N1에서부터 시작해서 101까지 Cn 그의 합이 C1 더하기 C2 더하기 쭉 가서 C의 101인데 계속해서 서로 반대보잖아요. 그럼 이러면 몽땅 다 사라져. 그냥 C1이야 C1. 근데 그 C1의 값이 그는 인테그럴 C1 4분의 파이에서부터 시작해서 3분의 파이까지 4분의 파이에서부터 시작해서 3분의 파이까지 우리 함수 fx 그의 정적분의 값이죠. 그런데 fx는 이미 정의되어 있잖아. 4분의 파이에서부터 시작해서 3분의 파이까지의 fx가 뭐였어? 16 사인 세제곱 x 빼기 2 곱하기 사인 x 16에 빼기 2 곱하기 사인 x 이 말이지. 그의 정적분의 값과 같다 이랬습니다. 그치? 정적분 수행하는 거 여러분께 맡깁니다. 그치? 어쨌든 문제가 뭐냐? 널 해석해내시오가 문제인데 이런 관계에 있었던 거지. 그게 잘 몰라서. 그럼 이때를 보자 이 말이지. n이 1일 때 원래 t였는데 그가 fx1 너는 f'X1이고 너는 f의 x1인데 나 dt래 dt. 문제를 봤더니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거니까 널 dx1으로 바꾸려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미분해서 dt를 찾아내 집어넣은 거야. 집어넣었더니 결국은 그냥 fx1 dx1인데 주의할 거 적분변수가 t였잖아. 적분변수 x1으로 바뀌고 있죠. 정적분의 구간만 문제였다 이 말이지. 그 구간이 맨 처음 주어져 있던 거지 이게. 뭐라고? t가 3루트에서부터 시작해서 5루트3까지 변해가. 그래서 x1 4분의 파이에서부터 시작해서 3분의 파이까지 변해가. 해서 적분 구간을 바꿔. 이게 치환적분의 기본인 거죠. 뭐라고? 적분 변수가 바뀌어. 이렇게. 그럼 너의 변화에 대한 너의 변화 그를 정적분의 구간으로 삼는다 이 말이지. 이렇게 해서 cx1 그가 해석되는 순간 나머지 있잖아. 나머지는 다 자동이었어. 어차피 이 식인데 이게 x2로 바뀔 뿐이다 이 말이지. 그럼 이게 x2로 바뀌어? 그럼 정적분의 구간도 뭐라고? x2로 바뀌는 순간 정적분의 구간도 x2의 범위인 거지. x2가 움직이는 범위, t 움직임에 따르는 x2가 움직이는 범위를 따져봐. 정적분의 구간에 역전돼 있어. 뒤집어. 그럼 넌데 그럼 너하고 너는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을까? x 꼴 파이가 서로 대칭적이잖아요. 당연히 이 정적분의 값하고 이 정적분의 값이 같아. 앞에 마이너스만 있었을 뿐이야. 이 관계를 얻어. 이 순간 다 끝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건 왜? 계속해서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니까 30번이었습니다. 그치? 이렇게 해서 6월 모의평가 모든 문제를 다 해설해 봤는, 모든 문제가 아닌가요? 어쨌든 중요한 문제를 몽땅 다 해설해 봤는데 30번은 그래도 꽤 어려웠습니다. 그치? 이걸 쉽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30번 치곤 쉬웠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문제들 있죠? 나머지 문제들.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해서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 96점자 하고 만점자들이 오만 방자에 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명심할 거는 6월 모의평가하고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됐던 상황들 있잖아요. 수학능력고사에 출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 잘 봤다고 해서 뭔가 된 게 아니라고 이걸 명심해야 된다고. 그리고 잘 못 본 친구들 있지. 앞에 있는 문제들이 매우 훌륭해요. 매우 훌륭하다는 것은 각 단원의 개념의 정수를 물어봐. 정수를. 그러니까 한 문제 틀렸잖아요. 30번 말고 다른 문제들 중 어떤 틀린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그 문제만 공부하란 말이 아닌 거라고. 이걸 명심해야 된다고. 뭐라고? 확률 문제 한 문제를 틀렸잖아요. 확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라는 하늘의 명령. 응? 한마디로 말해서 천우신조. 너 이거 해야 돼. 그럼 수능 잘 볼 거야. 라는 신호예요. 이걸 명심할 것. 29번까지 문제들이 매우 훌륭한, 매우 중요한 어떤 수학적 요소를, 그리고 기출문제에서도 충분히 반복됐던 요소를 여러분께 너희가 됐어? 라고 묻습니다. 안 됐잖아요. 뭐라고? 하늘이 내리는 기회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